네, 반갑습니다.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6월 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안 끝났다. 부동산 당분간 하락세다. 이 말 누가 했는지 뉴스 기사 한 번쯤 보셨죠? 네, 하는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 말 믿는 흑우 업체 그리고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요. 이 말 믿는 흑우 업체 쪽으로 거의 인터넷 게시판이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네, 금리 인상 안 끝났다. 세게 박았습니다. 한 번쯤 인상 더 할 확률이 높죠. 왜? 우리는 호주를 그 전에 참고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호주 금리 인상했어요. 얼마로? 3.8% 같아요. 3.8%. 부동산은 당분간 하락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금리는 올랐는데 긴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자, 특례와 낮은 대출 금리. 아마 기존 대출자들은 저 금리표를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요. 5년 고정 이후 변동. 그 사람들의 이제 변동 주기들이 계속 도래하고 있죠. 그 부분이 좀 뼈아프게 나중에 다가옵니다. 매도 물량은 지금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로 보이는데요. 일주일 전에 오늘과 비교해보면 한 300건 정도 많은 상태. 33개. 그리고 전세 물량 줄어든다. 이 부분 두 개 견주어 봐서 시장에 거래가 제법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래가 한창 안 될 때는 매도 물량 플러스 전세 물량 플러스 월세 물량 뭐든지 나가기만 나가라 이렇게 내놨던 물건들 매물 한 개 정리되는 순간 전세 매물 월세 매물 이게 다 같이 정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등록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물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 경우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증가할 때 이거 다 순으로 찐으로 다 증가하는 것 아닐 수도 있다. 다급한 사람들이 매물을 2중 3중으로 등록해 놓으면 물론 복수 매물은 아니죠. 여러 뭐 중복 매물 체크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잖아요. 전세 월세 매매 이렇게 세 건 내놓으면 다 나와요. 여러 공인중개사 수십 군데 나눠서 매물로 내놓더라도 중복 매물 체크해버리면 한 건으로 축소되죠. 자, 그래서 전세 물량 줄어들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상태 맞아요. 월세 물량도 수상하다 했는데 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전체 임대 물량도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아파트 거래량 134건. 야, 이번 주에 역대로 적은 거래량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왜냐 아파트 틈이나 돈보나 이런 사이트에 이번 주에 오류가 좀 많이 있어요. 양 사이트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봐야 되는데 오류가 좀 있습니다. 지금 1646건 제법 많은 거래량 나오고 있는데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도 거래량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이따 다음 표에 볼게요. 직거래 비율이 대구는 아직까지 많이 높지 않습니다. 부산이나 이런 곳은 20%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낮은 상태. 야, 사람들 기세가 대단하다. 부동산은 심리다. 심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조금 불이 지금 많이 옮겨 붙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주간 거래량 굉장히 적을 걸로 보였다가 많을 걸로 보였다가 했는데요. 지금 거래 신고 하루가 남아 있는데요. 오늘 평소 거래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 거래되었어요. 굉장히 거래량이 많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벌써 요거만 합쳐도 거의 430건이 되거든요. 지난주 거래량이 430건, 그 전주 469건 이렇게 견줘 봤을 때 지금 내일 70건 거래만 나와도 500건이에요. 500건. 이전에 거래량 중에서도 478건이 주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는데 그 수준까지도 나오려고 합니다. 와, 이번 달 거래량 저는 줄어들 걸로 계속 예측을 하고 봤는데 와, 2,000건이 육박할지도 모르겠다. 무섭다. 사람들이 다들 트라우마를 앓고 있잖아요. 가격 한번 급반등기에 한번 놓쳤던 사람들 야, 이번에 또 놓치면 끝장난다. 이런 심리가 약간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의 과거 조정지역 해제하자마자 급등하는 그런 랠리를 보여주고 난 이후에 건수만 있으면은 부산은 거래량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대구 사람들도 그 부분은 좀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로서는 얼마나 많이 매력이 있을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기존에 간다 했던 사람들 다 거의 다 물려 있어요. 새로 신규로 나 2채 살 거다, 3채 살 거다 이런 사람들 정말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거래량 줄어든다고 호들갑
뭐 떤다 뭐 이런 글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거래량 지금 다시 늘어나요. 그럼 이 늘어나는 거래량 보고 분명히 호들갑 떠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늘고 줄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우리는 21년 11월 달에 차트를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대구 거래량 134건, 요거 아파트 투미고요. 88건 돈보예요. 요 둘 사이에 계속 격차는 있는데 제가 세어보면 오늘 134건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돈보가 맞고 어떤 날은 아파트 투미가 맞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수치는 정확하다는 것. 여기 나오는 거래량 수치는 현재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대형 평형들 이제 5월달 6월 이후로는 아마 대형 평형들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비싼 아파트들 있죠.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런 것들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싼 아파트 5월달까지 많이 거래되고 많이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성상가 롯데캐슬 가격 고점 대비 25% 정도 떨어졌고요. 버머 SK뷰 국평 30%,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뭐 8억대 가격 계속 나오고 있고요. 버머 엘리넷들도 8억대, 뭐 9억 5천이 나왔니 뭐니 카드라 와 이런 거 한번, 정부에서는 어차피 집값 올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그런 뭐 단속이나 이런 건 하지 않죠. 그래서 카드라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을지맨션 거의 40%, 네, 40% 가까이 떨어져요. 층수도 중층임에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면은 많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죠. 버마 엘리넷들 가격 6억 6천, 84제곱미터. 6억 6천? 버마 엘리넷들이 8억 넘어가는데? 이거 좀 수상하다 싶으면 이런 거 가격 격차 많이 심한 거 직거래겠구나 이렇게 추정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돈보 사이트가 약간 오락가락 오류가 약간 있습니다. 나머지 가격들 오늘 가격은 천천히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세요. 삼성 브리티시 용산 30, 25, 35. 네, 도담체 이런 것도 좀 수상하죠. 이런 것도 이것도 아마 직거래일 확률이 좀 있지 싶어요. 나머지도 크게 뭐 반등 조금씩 더 반등하지만 눈에 띄게 확 반등하는 그런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건당 거래대금 3억 3천에서 3억 4천 사이에 움직이고 6월 이후에도 과연 이게 또 가격이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싶어요. 다른 지역들도 보면 6월달에 딱 꺾여 있어요. 이게 조금씩 내려오는 모양새였다가 여기 대형 평형들 비싼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건당 거래대금은 좀 올라가 있고요. 2,000건 돌파를 주목해보자 라고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5월의 거래량이 정말 이 기세로 주간 기준으로 500건 막 600건까지 이렇게 터져 나온다면은 이 2,000건 돌파도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거래량 때문에 왜 그렇게 호들갑을 뜨느냐? 거래량 2020년 11월 이때 이후 거래량 한방 충격, 그리고 1월달 또 한방 충격, 이렇게 충격이 왔을 때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좀 처참했었죠. 그래서 거래량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량에 자, 150건 이상 지금 나오고 있는 달이 두 달이고요. 지금 5월 달도 아마 150건 이상 나오는 달로 기록될 것 같네요. 비중은 거의 1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비싼 아파트들 정말 거래 안 됐었거든요. 요 시기에 정말 거래가 안 됐던 요 시기에는 수성구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면서 거래가 거의 없었죠. 그러던 것이 살아나면서 6억 이상 비중도 거의 10%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고요. 달서구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5월 달에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 수성구가 딱히 5월 달에 더 뭐 거래가 폭증하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달서구 거래량이 죽었던 달서구가 좀 살아났고 동구 지역도 거래가 조금 살아난 걸로 보여집니다. 분양권 거래량 29건 중에서 신고가는 2건. 네, 분양권 거래가 계속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550건, 5월의 거래량 한 550건까지 나올래나? 5억 이상 거래가 잘 안 되던 것이 좀 찝찝한 부분은 직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5억 이상 거래가 거의 없었던 것이 갑자기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살아내려면, 이걸 살려내려면 뭘 해야 된다? 준신축이나 구축 가격이 일부 올라줘야 되죠. 일부 오르는 현상을 보니까 그러면 분양권 가격이 더 비싸도 되겠네. 그러면 그 분양권 이것이 다 소멸되고 나면은 그 다음 미분양이 해결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데
미분양되어 있는 것들 너무 비싼 것들 많죠. 네, 5억 이상 거래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고요. 이 중에서도 뭐 몇몇 아파트 나중에 한번 분양권만 따로 모아서 한번 찍어서 영상을 한번 다시 다뤄볼게요. 전세 거래량 전월 대비 4월의 거래량 점점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지? 왜 이렇게 많이 이런 상태, 이 흐름 거래량으로 가게 되면 물론 뒤늦게 신고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일부 반등해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입주 물량이 있습니까? 입주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되기로 대구의 역전세나 깡통전세 이 비율도 타도시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전세 거래량 훨씬 더 많이 늘어나줘야지 된다. 그래야지 뭐 역전세나 이런 부분들 문제되는 아파트들 뭐 대출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DSR 관련해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 할 말은 많아요. 여러 다른 사람들도 전문가들이 잡시고 막 분석해서 내놓습니다. 이거 뭐 좋습니다. 막 2억 요 차트 요 갭만큼 차이 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심하죠. 체감하기로는 더 심합니다. 6월 달만 놓고 비교해 보더라도 전세 가격이 6천만 원 정도 차이 나요. 20% 이상 건당이니까 전세가 건당 한 달에 몇 건 정도 일어나냐면은 전세가 한 2,000건, 한 1,500, 1,800건, 네, 1,800건, 1,800건 정도 일어나고 가격은 20%나 떨어져 있고 그 갭이 6천만 원이니까요. 1,800 곱하기 6천만 원. 근데 체감하기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전세 낙폭 5억짜리가 3억이 되고 4억짜리가 2억 뭐 2천 3천이 되고 뭐 이런 시장이었으니까요. 가장 높았던 전세 가격과 견주해 봤을 때 이 차이만큼 이 돈만큼. 근데 그 DSR을 반영해서 대출은 내줘요. DSR 반영해서 대출을 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누가 여기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찝찝해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신축 전세 가격 막 2억 언저리에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보면은 물론 생활 그 반경을 바꿔서 옮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찝찝한 집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옳은 선택은 아니죠. 그래서 저 DSR만큼 해갖고 추가 대출을 내준다고 한들 그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만만치 않죠. 아예 보증금 자체를 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미 돈 딴 데 써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은 내놓고는 있지만 가을 상황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자영업 관련해서는 자영업 부채 부분 좀 마음에 좀 깨름직하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거 또 유예해줬죠. 또 올 9월에 뭔가 터지려고 막 이런 것들까지 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거 또 유예해줬습니다. 4억 이상 이 덩어리들만큼 돈 돌려줘야 될 돈 많습니다. 시장 규모가 줄어드는 흐름으로 간다. 월세 거래량은 확실히 예년보다 많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월세 가격은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 전체 임대 거래량 4월달 살펴보면 요거 어제는 여기 지금 회색선이 갈색선 아래쪽이었죠. 요 야금야금 올라갑니다. 야금야금 뒤늦게 신고되는 것들 때문에. 네, 시청 감사합니다.